영어는 심볼이다. 그렇다면 심볼은 암기하면 되겠죠. 사과, 애플, 의자, chair.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는 고정된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무한대로 변화하는 놈이죠. 애플, 스마트폰입니다. chair, 의장 또는 학과장 등등입니다. 의자가 어떻게 의장이 되고 학과장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이걸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뜻을 확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겁니다. 자, 이다라는 뜻의 비동사가 있죠. 이건 학생이다라는 어찌 보면 정의죠. 이거는 교실에 있다가 됩니다. 존재죠. 슬프다라는 상태로 다로 끝나죠. 이것은 그는 정치적으로 끝났다. 끝났다가 됩니다. 되다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동일한 단어인데도 그것은 상황에 따라 계속 의미가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영어는 그렇다면 모든 이러한 사례 또는 용례를 다 알아야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보 같은 영어 강사들이 사전에 1번부터 5번까지 암기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마 10번까지는 해야 라고 말 못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역시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용례를 암기한다 하더라도 무한대의 변화에 우리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암기는 필요 없습니다. 더 쉽고 더 아주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영어 강의의 핵심은 그래서 의식이 아닌 이렇게 이해를 요하는 의식이 아닌 무의식의 영역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어 학습법도 결국은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영어 학습법도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함께 몰입교육을 해도 몰입교육은 외국에 나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해도 누구는 준 원어민이 되고 누구는 죽을 때까지 영어를 힘들어 합니다. 요즘 많이 얘기하는 comprehensive input이라는 이해 가능한 정보 인풋, 이것도 실험에서 말했듯이 이전에 누구는 성공했고요, 누구는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comprehensive input은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무려 8년을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씩 원어민과 했음에도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8년은 꽤 긴 시간이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학습자의 자세, 태도입니다. 개개인의 머릿속을 볼 수는 없죠. 누구는 동일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몰입교육이나 또는 어떤 영어를 했을 때 의식적으로 영어를 분석하고 해석하려 또 이해하려 하고 있죠. 또 누구는 그냥 받아들이고 무의식 상태에서 영어가 진행된 거예요. 대부분 후자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성인이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짜증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후자를 싫어하죠. 후자의 성공은 영어는 무의식이라는 증거예요. 의식적으로 사실 영어를 하다 보면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하더라도 툭툭 튀어나오죠. 팝콘처럼. 의식적으로 소리를 인식하는 게 오히려 영어 습득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의식적으로 소리를 인식하려 노력하는 것은 방해가 됩니다. 평생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영어 학습에는 리스닝 여는 발음 있죠. 이런 경우가 바로 잘못된 의식적으로 소리를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에서 나오는 성의 없는 대충 하는 발음도 의식적으로 배우겠다는 겁니다. 발칙한 상상이죠. 우리말에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이게 뭡니까? 연음이라 말할 수 있겠죠. 대충 말하는 거예요. 성의 없이. 이게 틀린 건 아니죠. 분명 맞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암기하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나오는 것을 의식해서 하겠다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단어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해서 상징이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If you want to bring something, 당신이 뭔가를 가져오고 싶어 해요. Shared reality, 우리가 함께하는 이 현실에, 공유하는 현실에 for the purpose of, 목적으로 social coordination, 사회적으로 서로 생각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코디하기 위해서 이 현실에 공유하고 있는 이 현실에 뭔가를 가져오고 싶다면 you have to describe it, 그것을 설명 또는 묘사해야 돼요. At very least, 적어도 label, 그것의 이름 정도, 그렇죠? 명찰 정도는 붙여줘야 돼요. 사과 이렇게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죠. Even the ideally objective pursuit, 심지어 이상적으로 객관성을 추구하는 of science, 과학도 is unable to escape, 벗어날 수 없어요. The frame effect language, 언어의 그런 프레임을 치는, 틀을 짜는 효과. 언어라는 게 사과하면 프레임이 다 갇히게 되죠. 빨간색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틀을 짜는 효과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Like all collective cultures, 모든 이러한 컬렉티브, 집단화된 문화, 집단 문화에서는 집단 문화처럼 사이언스도 이제 construct on the report, 리포트 위에서 건축되는 거죠. 그리고 reason, 이성, debate, 토론, negotiation, 타협도 하고 justification, 정당화시키고 consensus, 합의를 도출하고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은 coordination, 서로 생각을 조절해서 일치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과학은 그 위에서, 그 토대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all of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은 depend on language, 바로 언어에 의존하죠. 그렇죠. 물리학 하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다라는 거 알고 있죠. Even something, 심지어 as a fundamental, 근본적인 particle physics, particle, 입자 물리학이라는 이러한 것도, 근본적인 이러한 것도 depend on language, 언어에 의존합니다. particular way, 특정한 방식으로. I don't mean that, 대디아를 의미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particle physics, 입자 물리학이 이거지, 입자 물리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If we didn't describe it,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지 않으면, 묘사하지 않으면, 그것에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다. 뭐 문학적으로 가능하죠. 그에게 이름을 붙일 때까지 그는 존재하지 않았다. 뭐 문학적으로 가능한데 하여튼 물리학은 그러하죠. 존재합니다. Particle physics, 입자 물리 현상은 part of brutal reality, 바로 뭐 가감 없는 현실의 일부예요. 그래서 carry on,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현실의 일부죠, 당연히. Independent on human agreement, 인간의 어떤 동의도 없이 understanding of what it is,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그것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입자 물리 현상은. 그러나 consider this remark, 이 말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마이클 조던이 말했던 referring to the infinite potential well, 요르단. 자, refer to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infinite, 무한의 잠재성 우물이다.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어요. 무한의 포텐셜 우물이라는 모델을 언급했죠. 이 모델은 which studies, 연구하는 것으로서 how single particle, 하나의 입자가 어떻게 small, 조그마한 enclosed space, 닫힌 공간에서 행동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으로서. 하는 것으로서 a particle in the potential well, 이 잠재성, 확률의 공간이랄까요? 잠재성의 공간, 우주, 우물에 있는 입자는 optimizing function, 어떤 기능을 최적화해요. called 라그랑지안? 정확히 모르겠어요. 라그랑지안이라는 기능이라 불리는, 함수라 불리는 어떠한 기능을 최적화합니다.
The particle 그 입자는 doesn't know that 몰라요 그게 뭔지. There's no algorithm running 운영되는 알고리즘도 없어요. There's that 그것을 하는 알고리즘도 없고요. Just happening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It's description mathematical 수학처럼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 Something 뭔가를 그게 바로 helpful 우리가 understand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Analyst 분석자로서 what's happening 무엇이 일어나는지요. 자 그것을 묘사한다 정확하게. 그래서 단어가 사과하면 딱 사과가 떠오르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나 이 언어라는 건 이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의 세계 사과가 자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이걸 예를 들면 이 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스피킹이죠. 스피킹은 이 빙산의 여기에요. 껍질 보이는 거 눈에 소리에 들리는 거니까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을 영어로 하겠죠. 그리고 이 안에 무의식이에요. 밑에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민은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생각은 그러면 영어로 하면 그것도 내재된 거 아니냐. 그렇죠? 뭔가 무의식 세계 내재화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것도 외재화됐는데 제가 외재화됐다는 건 스피킹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것도 외재화된 거예요. 무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밖으로 나온 거거든요. 생각하기 전에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가 가장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끄집어낼 것인가가 영어 강사가 해야 될 일이지 눈에 보이는 거를 건드는 건 영어 강사가 할 일은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렇죠? 이걸 뭐 영어 강사 안 해도 돼요. 강사라는 게 뭡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요것만 하면 되니까 이 안에 생각이 있고 생각도 무의식에서 나온 하나의 외재화된 내재화된 두 개가 같이 있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냥 내재와 외재가 함께 있는 거로서 나중에 스피킹은 진짜 그냥 생각이 그냥 바꾸고 보컬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스피킹은. 네. 그래서 하고 스피킹을 어쩌고 얘기하는데요. 실제 실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컨퍼런스 인풋에서 5개월 동안인가요? 이해 가능한 인풋을 했죠. 컴프레hensive 인풋을 했어요. 그러나 절대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말을 했다. 이 실험에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먼저 생각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나서 밖으로 표출되는 게 단지 껍데기구나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죠.